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전국의 각 사찰과 불교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자비행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운동이 오는 17일 선포식과 함께 본격화됩니다.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과 계룡대 영해법당, 승려 요양병원 건립 등 3대 불사를 위한 것입니다. 조계종 새 포교 사단장으로 방창덕 대구 지역단 단장이 선출됐습니다. 방 단장은 신바람 나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천년고찰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름답고 차분한 산사에 빠져들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여년 만에 반환받은 용산 미군 기지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 등 지난 역사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PBS 뉴스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사찰과 불교단체 등에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산림이 손실됐고 500채가 넘는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 등에서는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아직도 1,200여 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 회관과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이재민을 돕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기부 행렬 속에서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도에는 바자회와 자원봉사 등으로 모은 행복나눔 기금을 이번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보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봉은사에서는 봉은사 신도회에서 행복나눔 기금이라 해가지고 그런 불우한 이웃 또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작은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항상 모금을 해놓은 그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 도선사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각각 2천만 원과 1,000만 원을 기탁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선사도 1년 44천 풀이 어떻게 하면 노니까 그게 1년에 모아진 한 7천만 원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등산객이든 300객들이 17만 넣어서 그게 모으니까 그런 돈도 되니까 일 필요할 때 쓰고 또 뭐 다른 또 어려운 데 있으면 또 쓰고.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연합회도 각 본사별 모금 활동과 별개로 1,000만 원을 마련해 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쾌척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기금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산불이 빨리 진화가 됐고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천만 다행이에요. 화를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빨리 가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도 화재 피해가 극심한 속초 장천마을과 고성군 토성면을 찾아 이재민 428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 모두 2억 1,4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했습니다. 신흥사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전념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전면 취소했고 이재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구호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하루속히 그렇게 가옥이 복구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저희들도 온 것도 주민들이 힘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군수님 저희들보다 더 신경 쓰겠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또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으로 들어온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은 이미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종단 공익기부 법인을 통하지 않은 개인적 기부까지 합치면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해진 불교계의 기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의 십시일반 릴레이 기부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과 계룡대 영해법당, 승려 요양병원 건립 등 3대 불사를 목표로 추진하는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운동이 오는 17일 선포식으로 본격화됩니다. 조계종이 화합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설치한 3대 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모두 진용을 갖춥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100만 원력 결집 선포식이 봉행됩니다. 백년대계본부는 선포식 일정을 최종 공지하며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하루에 100원, 한 달에 3,000원을 보시하는 100만 명을 모아 불법승 3보를 받드는 원력불사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뤄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대승원력보살의 발언문을 매일 독송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리고 원력을 향하여서 힘을 100만 명의 종도들이 힘을 합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 대승불교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리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다시 한번 도약하자라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조계종은 100만 원력 결집으로 부처님의 뜻을 봉행하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과 가르침을 전하는 계룡대 영해법당 건립, 노령의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2일 백년대계 본부장 겸 화학과 혁신위원장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임명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100만 원력 결집 위원장에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원행 스님 스스로가 이미 하루에 10,000원씩 100구자를 보시하고 있는 등 현재 20만 구자가 약정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날 약정시 그 동대 이사장님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전화하셔서 자기가 10구자 하신다고 말이 10구자 몇 분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신도들하고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또 뭐 본부장님 우리 같이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조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구자씩 하겠습니다. 100구자. 어제부터 제가 처음 통에다 매일 10,000원씩. 예, 매일 10,000원씩 넣습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36대 집행부가 3대 위원회 중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를 가장 먼저 구체화하는 것은 종단의 미래를 위한 목적 사업을 하루빨리 가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12.7 범난 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위례 신도시, 세종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의 대규모 자부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력 결집은 종단 100년지계의 초석이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00년대계의 일은 함께 종도가 공감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도 함께 그런 응원의 이 에너지가 함께 모아져야 아마 종단 100년대계의 그런 뭐 분명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그걸 이루어내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는 오는 17일 이곳 조계사에서 100만 원력 결집을 선포하고 이어서 문화창달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번 달 안에 3대 위원회 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쌍계총림 쌍계사의 제44회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경내 파령루에서 봉행돼 500여 명의 불자들이 수계를 받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한 수계법회에서 전계대화상 덕민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항상 계를 지니고 지키는 진정한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8 경국회로 집중되기는 어려서 가정에서 보살님들이 애우면서 잘하는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게 도덕윤리의 어떤 기본 뿌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 너희라도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죠? 올해 쌍계사 보살계 수계법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보살계 법문, 수계의식, 괴부리운, 장경정대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새 단장으로 방창덕 대구지역단 단장이 선출됐습니다. 종단 최대 규모의 포교단체를 이끌게 된 방창덕 단장은 신바람 나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전국 4,500여 명의 포교사가 활동하는 조계종 포교사단을 이끌 수장으로 방창덕 대구지역단 단장이 선출됐습니다. 방창덕 단장은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보궐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전체 26표 가운데 22표를 얻어 10대 포교사단장에 당선됐습니다. 방 신임 단장은 당선증을 받은 직후 BBS와의 인터뷰에서 포교사단을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포교사단을 신바람 나는 포교 활동을 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법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 단장은 윤기중 전 포교사단장의 사퇴로 최근까지 직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포교사단은 최근 단장 선출 방식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이 맞서면서 집행부가 동시에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방 단장은 포교사 16기 출신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총동문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포교사회 회장, 포교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방 단장은 포교사로서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지역단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으로부터 총괄팀장, 부단장, 지역단장을 거쳐서 또 왔으니까 그러한 목소리,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 단장은 조직 쇄신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교사단의 내부 화합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른바 무늬만 포교사인 단원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미활동 포교사, 즉 무늬만 포교사는 포교 활동에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퇴출시키겠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방 단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현행 정관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포교사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방창덕 신임 포교사단장. 하지만 포교사단장 선거 투표권 제한 등을 놓고 불거진 내부 불협화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순조로운 새 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프랑스의 한 가톨릭 종립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20여 명이 천년고찰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처음 한국 산사를 접한 푸른 눈의 이방인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템플스테이 특별기획 6번째 순서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신 날, 고즈넉한 조계총림 송광사에 파란 눈의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불교 종립학교 광주 정광고와 자매 결연을 맺은 프랑스 리옹 성모 마리아 고등학교 재학생들. 이들이 처음 마주한 한국 사찰의 첫 느낌은 평온함이었습니다. So when I arrived to the temple, I think it was a really beautiful and calm place, and I think it's the perfect place to discover the Buddhist religions. During this temple stay,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Buddhist religion, how Buddhist religion lived in Korea, and to discover this place of serenity and peace.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교장 선생님도 약간은 상기된 어조로 산사의 첫인상을 말합니다. New other countries, and I think to be here in this temple is a very good way to discover culture and religion in Republic of Korea. 방사를 배정받고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이 사찰 예절 스비 체험을 위해 모였습니다. 지도 법사 스님을 따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고 절을 해봅니다. 이어진 사찰 안내 시간에는 스님과 함께 도량 곳곳을 돌아보며 한국 불교 문화의 숨결을 느낍니다. 고풍스런 정각이 산세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은
쉴 새 없이 셀카에 당깁니다. 저녁 공양 후 대웅보전 앞 총각에 모인 이들은 어둠을 뚫고 예불을 날리는 웅장한 법고 소리에 젖어들고 부처님 전에 경건하게 절을 하며 마음의 평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프랑스 학생들의 송광사 템플스테이는 파리 길상사주지 혜원 스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방화되고 세계화되고 한 요즘 시점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뜻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작은 바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런 진정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성모 마리아고는 가톨릭 종립학교로 광주 유일한 불교 종립학교 정광고와 지난해부터 청소년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정광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프랑스를 방문한 데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불교 문화의 정수를 체험하는 더 없는 기회가 됐고, 불교계에는 글로벌 시대 청소년 국제 교류 후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신라 설화벌의 중심 사찰이었던 분황사와 황룡사, 가문사에 모셔졌던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천일기도가 불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성물의 가치를 잃고 보관 중이던 진신사리들은 지난해 불국사로 환지 본처했습니다. 불국사는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출토된 사리 4과와 황룡사 9층 목탑 사리 5과, 가문사 서석탑 사리 1과를 별도의 전시 공간에 안치해 누구나 친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리는 우리 불자들에게 생명체와 같은 그런 소중함입니다. 부처님 조성을 하기 전에 신안의 원천이 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사리 불사 행사는 참으로 뜻깊고 의미 깊고, 입제식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탑도리를 함께하며 천일기도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사리 친견 천일기도는 100일마다 회향하며 10번의 100일기도를 지낸 뒤 2021년 12월 29일 회향합니다. 경남 창원 천주암이 천주산 진달래꽃 축제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대중공양으로 인연맺기를 이어갔습니다. 천주암 주지의 원걸 스님과 신도들은 천주산 진달래꽃 축제를 찾은 관광객 6천여 명에게 진달래떡을 전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진달래 축제에는 진달래떡 6,000명 대중공양을 하시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따사로움을 전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마음과 마음의 대중공양을 올립니다. 천주산 천주암은 진달래떡 대중공양을 올해로 3회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천태종 대구 동대사가 어제 기념법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내 직관전에서 열린 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정산스님과 동대사 주지 도산스님, 대성사 주지 영재스님을 비롯해 이문호 신도회장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대구 시민들이 다 와서 동대사에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그래 금년도에 지회에서 집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동대사는 지난 2008년 주지 도산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됐고 방문객들과 등산객 등 시민들을 위해 잔디광장을 개방하고 무료 커피 자판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특히 동대사는 지난 2월 천태종 지회에서 집으로 승격되면서 창건 11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낙태죄가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불교계도 낙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함께
불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 중절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가운데 단순위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위헌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헌법 불합치가 4명, 합헌이라는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1년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신 것은 이후에 입법을 통해서 현재 위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나오자 헌재 정문 앞에 모인 찬반 단체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여성을 인구 조절 도구로 사용해온 역사를 종결했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는 헌재가 불과 7년 만에 다른 판결을 내놨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웃 종교계와는 달리 불교계는 낙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낙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낙태와 같은 사회 문제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살은요, 중생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게 보살이 아니라 중생을 따라가 주는 게 보살이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이 보살은 과연 이 세간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가. 천주교와 개신교 등 이웃 종교계에서는 그동안 낙태에 대해 생명 파괴 행위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반면 불교계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교계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동물들의 넋을 달래고 무분별한 살생을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어연구소는 서울 인왕산 선바위에서 제2회 동물천도 위령제를 열고 인간에 의해 분별 없이 희생된 동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경어연구소는 앞으로도 경어선사 열반제일과 탄신일 등에 맞춰 계속 동물 위령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100년 이상 금단의 땅이었던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 버스 투어 현장을 박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은 예로부터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로 활용됐습니다. 한강을 통해 상륙한 뒤 남산과 북한산을 거치면 서울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몽고군 이후 청나라와 일제 그리고 미군 등이 핵심 전략지역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용산기지는 1908년 일제가 한반도와 만주 침략을 목적으로 조성했지만 45년 광복 직후 주한미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택으로 대부분 이전하면서 버스 투어 개방에 이어 국가도시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평택으로 그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이 가속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소파의 이전 협정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관계기관과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행정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산기지 조사 결과 일제 등이 붉은 벽돌을 만든 980동의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고 지형과 조화되는 위수 과목 등은 전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시작한 버스 투어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모두 14차례 확대했습니다.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미군의 협조로 한미연합사령부 등 현재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제가 무기 창고로 쓴 병기지창과 조선청도 관저터 등도 공개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넓고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넓기도 하고 건물도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건 안에 우리 과거 일제 식민지 때 그럴 때부터 썼던 100년 된 건물들, 일제의 잔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용산은 13세기 몽고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하는 등 약 800년간 청나라와 일제 그리고 미국 등이 군사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대부분 이전하고 시민공간과 국가도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됐다가 수몰사고로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가 올해도 봉행됩니다. 관음종은 내일 오후 1시 일본 우베시 사고 해역 앞 조세이 탄광 추모광장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183명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해저 탄광 조세이는 지난 1942년 갱도 붕괴로 183명이 수장됐고 희생자 가운데 136명이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2017년 이후 세 번째로 그동안 관음종이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하던 추도식과 분리해 단독으로 봉행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는 법정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된 한국 사찰 길상사가 있습니다. 현지 교민과 불자들의 정신적 안식처로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널리 펴는 그야말로 소박한 사찰인데요. 프랑스 리옹의 고등학생과 교직원 20여 명이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한 이번 일정에 파리 길상사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는 해외 우리 사찰들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